그러면 이제 역사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특히 이제 좀 더 이제 범위를 좀 이제 우리 안으로 이렇게 이제 끌어들여서 소위 이제 2.19 폭거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겠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걸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 두 번째 패널에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신 김에 우리 김동춘 교수님부터 말씀을 주실까요? 예, 저는 뭐 지금 다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그 하나의 역사가 되어 버렸을 때는 사람들이 이 어떤 그 희생이나 피해나 역사적인 대의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함부로 이걸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을 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은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걸 겪은 사람들만큼의 깊은 공감을 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문제는 결국은 현실의 문제보다는 역사의 문제로 이제는 이행해 간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이미 80년 그러면은 지금 이미 40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까마득한 옛날처럼 이제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아무리 당사자들이 그 주장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분들의 이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게 이 역사적인 사실을 재구성을 해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의 이런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걸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특전사 뭐 기습 참배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다음에 지만원 같은 이런 조롱은 더 이상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정도 될 수 그런 쪽으로 가고 그 지역 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동으로 말하자면 대처하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좀 신망 있는 기구나 위원회 같은 경우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사업들을 좀 진행해 갔으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아까 첫 번째 그 키워드의 토론 순서대로 우리 노영기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다른 데다가 쓰기도 했는데 그 특전사 이제 망월동 참배하는 문제라든지 이걸 보면서 그 행사라고 하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었느냐면 그 꼭 80년 5월 27일 날 새벽에 상무 충전 작전을 하듯이 했다라는 느낌이 첫 느낌으로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제 그 방송 뉴스의 그 내부에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의아했던 부분들이 그 어쨌든 간에 굉장히 상징적인 시설인데 그 5.18 문화센터에서 그 행사를 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그 요새 애들 말대로 빡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다른 데다가 글도 쓰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혀 아까 이제 김동춘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인정이라든가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정이라든가 사과도 없이, 그리고 뭐 본인들이 아닐지라도 그 선배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5원칙 꺼내 들었을 때 진실 규명이라는 부분들인데 그동안 여러 번 시도가 되었었거든요. 근데도 지금도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고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러니까 성과는 있었을 것 같은데 청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검찰의 전노 재판 과정에 이 수사와 재판이 있었고 그 뒤로 이제 저도 거기 몸담았었는데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에서도 한 번 있었고 국방부 특조위 있고 이번에 진상 5번이나 있었어요. 5번이나.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진상 규명을 하려고 조사 활동을 했었는데
5번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상이 규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하나는 뭐냐면은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대로 조사가 안 되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은 과연 잘 되고 있는지가 솔직히 의문시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어떻게 지금 조사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되는 것 외에는 시민사회가 알 길이 없고, 이거는 사실은 80년 5월 달에 광주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광주의 지금의 광주의 5.18을 바라보는 광주 지역사회의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5.18이 이 80년 5월에는 광주라는 지역사회가 전체가 고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5.18이 지역사회 내에서 고립된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좀 관심 있게, 마냥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뭔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 관성화되어 있고 너무 고립화되어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는 사실 저도 고민은 하는데 딱히 지금까지는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사입니다. 예. 우리 노영기 교수님께서 답을 못 찾으면 누가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이야기했던 연속선상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이번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광주 사회에서 요구를 했었고, 또 그것을 일정하게 국가가 받아들여서 지금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공식적인 활동을 진행을 상당 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려할 만한 현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것이 40년이 지나버리니까 이게 당사자들이 우선 핵심 당사자들이 많은 경우 사망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노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본인들의 기억도 불투명하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게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95년도, 6년도 검찰에서 수사하고 그런 강제 수사권이 있을 때는 그래도 잡아다가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아마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비교적 이야기를 잘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조사관들이 조사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와서 확인하고 본인들 이야기를 진술을 들어보고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세월이 많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언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물론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야 어떻게 부인을 하겠습니까마는, 부인을 한다고 해도 객관적인 진실들이 보여주니까. 그런데 본인들의 자백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알고 있고 밝힌 것만큼 되어지는 것이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95년도, 6년도 검찰에서 수사했을 때보다도 더 진전된 내용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점에 솔직히 굉장히 좀 회의적인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김동춘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5.18 신군부 집단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 피해 사실이 지금 제대로 밝혀져 있지를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부상자들 숫자는 나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부상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이 조사가 돼 있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거로 이렇게 정확히 들이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것은 광주 지역사회가 그동안에 태만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해주고 연구를 하고 그런 과제들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달려들어서 자체 조사를 하고 그런 결과물들을 내놓으면서 이 부분을 조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이 그렇게 들어와도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시를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말하자면 이건 시민사회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5.18 당사자들한테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같이 증거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작업들이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 진실이 계속 위에서 뱅뱅뱅 맴돌고 행사 위주로 가버리고 철저하게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는 5.18 조사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과제가 아닐까. 그건 이제 우리들이 맡아서 해야죠. 지역사회에서. 그런 우선 자기 피해에 대해서 특정을 해낼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가 소홀히 해왔다라는 점들이 굉장히 좀 반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저는 이 정부 들어서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러고 왜곡이 굉장히 그때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아예 뭐 그런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지만은 소위 책임 있는 여당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 폄훼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책임한 그런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분노감은 느끼지만은 왜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압력이나 국가적인 민주화 세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고 그런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5.18이 한국 사회 민주화에서 가장 어떤 초석이 되고 있는 사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데에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두 번째 사실은 키워드는 2.19 폭거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이제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 좀 좁혀서 이렇게 이제 진단해 주시고 해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너무 시니컬한 부분이어서 그런지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두 분이 다 말씀을 좀 해주시네요. 우리 정다운 의원님께서는 오늘 사실은 2.19 이 폭거 관련해서 지역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혹시 뭐 해법까지 있으시다면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었고 그 전에는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 경험은 10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려운 과제를 내주셨는데요. 사실 2.19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기념문화센터 앞에 있었는데요. 기념문화센터 앞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하시는 장면을 제가 이제 보면서 저는 참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는 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 세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은 방향을 보고 서 계신 분들이 옳은 이야기를 하시는 줄을 제가 알고 있지만 이게 이렇게 충돌을 제가 또 변호사 출신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죠. 되게 놀라운 장면이었는데 사실 제가 5.18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상속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쓰는 표현은 아니고 제가 처음 한 표현은 아니고 전남대학교 박상희 선배가 썼던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 이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하지 않아도 혹은 원한 적이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상속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때 80년 5월에 없었지만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5.18을 상속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저런 순간에 오면 나도 뛰쳐나가야 돼. 이런 생각을 제가 배워서가 아니라 이 경험을 먹고 자라서 마음속에 품고 자란 세대임에도 그 장면이 참 충격적이었다. 근데 사실 그 자리로 제가 219 자리로 나갈 때에 그 다른 시의원 분들도 그러시고 이제 선배 정치인들도 그러시고 경험이 있는 정치인들 가지 마라. 여기 가지 말라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보통 그런 분쟁이나 투쟁의 현장에서 같이 서 있어야 되는 중재해야 되는 정치인들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이미 저희 지역에는 민주당도 너무 오래되었고 전 민주당 소속 의원이기도 한데요. 민주당도 너무 오래되었고 우리 5.18 그 당사자분들도 너무 오래되셨고 그 5.18 이후에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 오셨던 분들도 너무 이제 오래 다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오시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정치의 영역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영역이니까 뭔가 큰 밑그림을 그려야 되고 뭔가 개탕을 쳐야 되고 이런 순간에 오히려 그 집단에 끌려다니면서 눈치 봐야 되는 존재가 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5.18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럴 생각도 없으셨고.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딸이 7살, 5살입니다. 저도 제가 그 마음속에 품었던 먹고 자랐던 그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그 5.18을 저희 딸들에게도 물려주고 싶고 뭐 종말의 세대라고 하지만 인류가 계속되는 동안 이것이 정말 일파만파 퍼져나가서 모두가 막 어떤 순간이 되면 다 같이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의 씨앗으로 5.18이 남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작은 시의원이지만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이번 5월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5월이라고 생각하고 이 토론회가 그 중요한 그 시민사회의 동력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할 수 있는 작은 힘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후배 세대로서 상당히 저희들에게는 부끄럽고 참 뼈아픈 그런 또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대수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대수 위원장님은 이제 우리 그 시민사회에서 이제 5월을 대하는 그런 태도 또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특히 219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지적을 드리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월 19일 날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옆에 정다은 의원이 유일하게 현장을 지켰던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고맙기도 했고 또 정치 영역에서 해줄 일이 참 많을 건데 앞으로 그래서 많이 힘을 합쳐서 시민사회와 좀 정치 영역이 함께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 그때 반가웠습니다. 저희가 좀 크게 이 문제 해결하는데 좀 전제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문제를 물론 대책위가 저희 196개 단체로 시민대책이 꾸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대책위 숫자로 보면 시도민 대책위가 가장 많이 최근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이렇게 많은 많은 단체가 가입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고 그동안 마음 졸여왔던 내용들이 좀 한편으로 분출된 내용이기도 하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그동안 5월 문제를 대했던 우리 자세가 한편으로는 좀 회피하고 방관했던 그런 모습에 대한 자성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결코 이번 문제 2.19 폭거로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형태인지 간에 끝장을 봐야 한다. 그런 각오로 좀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현재 5월
저 5월 단체의 문제, 219 폭거를 대하는 문제는 5월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5월 정신을 개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큰 싸움이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 시민사회가 5월을 앞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각오와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뭐 시도민 대책위가 있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시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출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싸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또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일부 뭐 단체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두 단체와 일부 시민단체의 싸움으로 형해화시키려고 하고 자꾸 그런 좀 내부의 갈등, 논란으로 이렇게 치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선을 긋고 강주남 시도민과 전체의 5월 지키기 싸움으로 그렇게 승화시켜서 이 문제를 정리해 나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전제로 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백하게 2월 19일은 역사를 부정하고 5월을 폄훼 훼손하는 폭거다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는 준비해 나갈 거다. 1차적인 목표는 119 대국민 공동선에 대한 철회와 그 책임질 일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명백한 사과가 일단 전제가 돼야 한다. 그게 되지 않으면 뭐 어정쩡한 형태의 타협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뭐 현재로 봐서는 뭐 철회하고 사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적반하장식의 좀 행사들을 벌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다른 행사는 이야기 뭐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5월 12일 날 뭐 헌혈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특전사 동지하고 두 단체하고 뭐 대한 태권도 협회인가 이런 단체 주최를 해서 5월 달에 시민군이 피가 부족해서 피를 자발적으로 헌혈했던 그것을 재현하는 행사로 헌혈 행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5월 21일 날 80년 5월 21일에 접시자 마크가 새겨져 있고 헌혈이라고 새겨진 차를 집중 사격해가지고 박금희 열사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런 그 모렴치한 전시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총소사를 단행했던 공수특전단이 헌혈 행사고 한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적어도 이제 일상의 목표가 달성되고도 진행돼야겠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역사를 5월 정신을 바로 세우는 역사 투쟁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 그게 활동 방향으로는요. 그리고 5.18의 전기를 세우는 운동이어야 되고 과도한 당사자주의에 사실 아무 말도 못했던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좀 피해왔던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당사자주의를 정산하고 5월 공동체 정신, 광주 공동체 정신을 복원하는 운동으로 차원에서 전개가 돼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5월을 그렇게 열심히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와 실제 어떻게 5월 정신을 선양하고 전국화 세계화시킬 것인가 하는 우리 내부의 합의, 대안 만들지 못하고 과감하게 5월 문제를 지적하지 못했던 우리 내부의 정풍운동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건 좀 저희 대책위 실행위와 대표단 공동대표단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좀 그 차원에서 진행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실제 작년에 광주 광역시에서 뭐 추진해가지고 5월 당사 피해자들 2,000 몇백 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4,000 몇백 명이 되는데 그중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피해자 실태조사, 생활상부터 트라우마 상태 조사를 했던 그 조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며칠 전에 구해서 쭉 봤는데 너무나 처참합니다. 5월 피해자들을 사는 모습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다른 뭐 유공자들하고 비교해봐도 보상 수준이라거나 삶의 형태, 트라우마의 치유 안 되는 부분, 심지어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도 모르고 지내는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것은 우리 시민사회가 또 시도민들이 5월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몇몇의 사적 편익을 취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5월 유공자들이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정당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이 좀 또 힘이 또 모아지는 과정으로 우리 대책에도 그렇고 우리 시민사회가 좀 힘을 모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대책위에서 좀 논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만은 또 언제까지 대책이 가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번 기회에 광주 모습을 좀 바로 세우고 공동체를 복원하고 정말로 부끄럽지 않는 애초에 우리가 여겼던 자랑스러운 5월의 역사로 되돌리는 작업을 과감하게 좀 벌려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